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시장 불안감이 계속될 땐 개별 종목 리스크 피할 수 있는 분산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네, 최신 ETF 동향과 유망 섹터까지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신한자산운용의 박수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오셨고 저희 네. ETF 코너도 한 2주 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번 시장 분위기부터 한번 좀 짚어봐야겠는데. 우선 운용사에 계시고 두루두루 살피고 계시니까 네. 최근 시장 움직임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까? 네, 여전히 AI 재료는 작용을 하는 네. 것 같습니다. 어제도 구글 제미나이가 아이폰에 탑재된다는 소식 때문에 구글이 좀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제 AI 개발자 컨퍼런스 GTC가 개막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가격의 하방을 좀 지지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장 종료하고 엔비디아의 그 GTC 발표 내용에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이 있는 것 같아요. 장외에서 네. 조금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재료는 다른 종목들로 좀 퍼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AI 재료가 약간 주춤하죠. 주춤한 가운데 반도체의 가격이 박스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고요. 다만 그 관심이 밸류업으로 이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밸류업에 대한 관심이 확대가 되면서 예. 은행이라든지 금융주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좋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 후반부터 또 다른 상승 재료들이 다른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미중 분쟁이 조선업으로도 좀 확대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 속에 조선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만큼 여전히 주식시장의 관심이 시장에 남아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바로 좀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아무래도 수익률이 사실 가장 궁금한데 최근 네. ETF에서 수익률 좋았던 상품 어떤 것들이에요? 네,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일주간 성과 한번 보시면은요. 네. ETF 시장에서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제외한 성과입니다. 코스피 200 중공업 관련 ETF가 지난 한 주간 11%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조선주와 조선 기자재에 집중 투자하는 조선 탑3 플러스가 11%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AI에 대한 기대감이 AI를 작동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이제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기대감 속에 또 다른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원자력 ETF가 지난 한 주간 9% 상승을 했고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은행 ETF가 8% 정도 상승을 했고 헬스케어, 게임주도 한 8% 정도 상승한 그런 모습이네요. 네. 주간 상승률이니까 살피는 기간은 일주일 정도로 짧긴 짧습니다만 네. 무슨 증권 관련 컨텐츠나 방송들마다 전부 AI 했는데 막상 네. 수익률은 딴 데서 났네요. 그렇죠. 한 주간 성과이기 때문에 예.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시장에서 AI는 약간 주춤한 것 주춤, 같아요. 예. 그런 가운데 지금 미중 분쟁이 조선업으로 이어지고 있죠. 미국이 중국의 조선업에 대한 예. 불공정 거래를 좀 조사에 착수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한국의 조선업에 대한 반대 수혜 현재로서는 기대감인 거죠. 네, 현재로서는 기대감입니다. 지금은 일감이 꽉 차가지고 수주를 받아봐야 몇 년 후에 이제 건조하기 시작할 텐데 네, 지금 안 맞습니다. 그래도 그러면 조선업 쪽에 지금 조선업 업황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맞습니다. 중국에 대한 중장기적인 어떤 잠재적인 경쟁자를 네. 좀 제거했다라는 네. 측면이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선박 종류별 나라별 점유율을 한번 보시면은 중국은 이제 벌크선 쪽에서 굉장히 점유율이 높습니다. 벌크선은 여러 가지 철광석이라든지 원자재를 운반하는 선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저부가 가치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한국의 조선사들은 이쪽에 수주를 받지 않고 있고 예. 오히려 중국이 가격 경쟁력으로 물량 공세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 조선업은 VLCC 그러니까 그 원유 운반선이죠. 네네. 초대형 원유 운반선과 LNG라든지 LPG라든지 다양한 친환경선의 고부가 가치선 위주로 수주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글로벌 조선사 순위를 한번 보시면은 한 20년 동안 글로벌 조선 산업이 굉장히 업황이 좋지 않으면서 좋은
조선사들만 지금 살아남은 상황이고 그 안에서 한국의 조선사들이 굉장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22년 수주 잔량 기준의 순위인데요.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그리고 한화오션, 현대삼호중공업,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모두 탑 10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런 조선사들은 LNG라든지 유조선, 고부가 가치선 위주로 수주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뭐 조선업 좀 뭔가 반사이 기대감 때문에 만약에 상승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걸 ETF 전략으로 그렇죠.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그 국내 ETF 시장에 조선 관련 ETF가 네. 있습니다. 뭐 다양하게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선의 밸류 체인에 집중 투자하는 ETF도 있습니다. 조선 5대 조선사와 그리고 본행제라든지 피팅, 엔진 등의 이제 조선의 밸류 체인에 투자하는 소울 조선 탑3 플러스 ETF가 있고요. 아무래도 본행제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이제 LNG 선에 그 어떤 기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체를 액체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낮은 온도의 그 보관 창고가 필요한데요. 그런 쪽에 본행제가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뭐 동성 화인텍이라든지 한국카본 그렇게 ETF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조선해운에 투자하는 ETF도 있습니다. 하나로 조선해운 ETF인데 조선사뿐만 아니라 뭐 HMM이라든지 페노션이라든지 해운 대표 기업에 투자하는 ETF다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 ETF 안에도 테마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선박들도 친환경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친환경이라는 테마의 ETF 안에 뭐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페노션 그리고 HSD 엔진과 같은 종목에 투자하는 ETF도 있고 앞에서도 이제 성과를 보셨지만 중공업이라는 기본적인 어떤 섹터 분류에 투자하는 ETF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ETF라는 것이 매일매일 그 구성 종목이 공개가 되다 보니 나는 그래도 조선업에 조금 집중하고 싶어 이런 투자자분들은 또 조선 탑3 ETF를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조선과 해운 좀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조선 해운 ETF를 선택하셔서 각자만의 뷰에 따라서 ETF 골라서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아까 글로벌 조선사 순위에 1, 2, 3, 4를 갖다 우리가 다 차지했지 않습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그렇게 그건 참 놀라운 자랑스러운 일이죠. 맞습니다. 진짜 뭐 정주영 회장께서 그 뭡니까 거북선 그려져 있는 우리 지폐 들고 가서 했다는 참 전설 같은 얘기부터 시작했던 허허벌판 시작했던 그건데 저 문제는 지금 5대 조선사라고 하셨는데 쉽게 설명하면은 삼성중공업은 삼성이니까 한화오션은 옛날 대우조선해양이 한화오션 돼서 두 개를 빼고 나머지 보면 HD가 붙는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또 하나 현대미포조선 그렇게 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5대 나머지 세 개는 거의 뭐 현대네요. 맞습니다. 근데 한국조선해양은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중간 지주사 아래 이제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이 있는데 그렇게. 지금 삼호중공업은 비상장 회사입니다. 상장을 시도를 하다가 지금은 잠시 상장을 절차를 멈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대삼호중공업을 또 좋게 보시는 분들은 그 한국조선해양이 아무래도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 투자를 통해서 그 삼호중공업의 어떤 실적 개선을 좀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이 한국조선해양 투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때 저 중공업체들 왜 해양 플랜트 사업 열심히 나가가지고 우리 국내 업체들끼리 출혈 경쟁하면서 수주는 많이 따왔는데 앞으로 벌고 뒤로까지는 그게 많았잖아요. 요즘은 플랜트 얘기는 별로 안 들리네요. 네, 아무래도 뭐 원유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최근에 뭐 유가가 조금 많이 올라오면서 톤당 한 80달러 넘어섰죠.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에 어쨌든 에너지 가격이 조금 많이 올라가야 그만큼 조선사 입장에서도 좀 투자를 할 만한 배경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향후에는 또 이야기가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
최근에 보면 또 AI 반도체가 약간 좀 주춤한 상황인데 오히려 또 다른 수혜 섹터, 뭐 파생되는 섹터로 좀 눈을 돌려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특히 아무래도 이제 고성능, 뭐 생성용 AI 반도체 네. 생산하려면은 뭐 주식 시장에서도 전력, 뭐 전송 관련주 많이 올라가는데 네. 이쪽 테마는 그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AI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 결국에는 AI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챗 GPT가 하루에 1억 5,900만 건의 요청에 응답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요청당 2.9와트시의 전력이 필요한데 예. 전통적인 구글 검색을 한다라면은 요청당 0.3 메가와트시가 드는데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구글 검색 안에서도 AI가 탑재된 AI 구글 검색은 요청당 8.9 와트시의 전력이 소모가 됩니다. 그만큼 AI의 구동을 위해서는 많은 전력이 필요한데 또 데이터 센터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정전 사태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2020년에는 37%가 전력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수치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전력이 정전 사태의 원인이 대부분이 전력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응답할 정도로 이 전력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국내 주식 시장에서도 네. 뭐 이제 전력 관련주 예.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또 부각이 되고 있는 뭐 소형 원자력 모듈이라든지 그래서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에 또 우리가 좀 집중을 AI에 관심을 반도체와 같은 칩에서 이런 전력 관련주로 좀 이동을 시켜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관련 ETF는 아직 출시 안 됐습니까? 네, 뭐 그렇게 테마 이름을 달고 나온 ETF는 없지만 결국에는 이 전력이라는 게 기존에 이제 산업재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섹터 구분의 ETF도 선택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원자력 관련된 테마로는 ETF들이 상장이 되어 있죠. 국내 원자력 기업에만 투자하는 ETF도 있고 뭐 글로벌 원자력 그 기업에 투자하는 ETF도 있기 때문에 예, 한번 잘 찾아서 투자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ETF를 통한 투자뿐만 아니라 ETF의 구성 종목을 보면은 이 기업이 이러한 테마의 수혜주이구나라고 어떤 투자 아이디어도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현대 일렉트릭 이런 그 종목들이 많이 담긴 ETF들이 성과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밤에 뉴욕장 딱 열릴 무렵에 네. 후배가 네. 뭐 월요일 날 정모가 있어요. 네. 정모가 있는데 네. 이제 한 게임 치고 이제 쉬는 중에 미국장 이렇게 개장하는 거 보니까 헐헐 또 날아가니까 네. 그 친구 하는 말이 오늘 또 반도체 ETF 다 팔았는데 아, 내가 팔면 또 가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막상 오늘 장 우리 열리는 거 보니까 어제 그 친구의 그 판단이 나쁘지도 않은 것 같고 시장은 진짜 모르겠습니다. 어려운데 네. 맞습니다. 지금 이거 기업 밸류업 이슈 이거는 지금 관련해서 수익률이 어떻습니까? 금융 쪽도 궁금하고. 네, 뭐 지난 한 주간 이제 조선업이 움직이기 전에 네. 은행주 위주로 상승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아무래도 AI가 조금 주춤한 가운데 뭐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혹은 소각을 늘리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이동을 한 건데요. 이제 배당 기준일이 그 결산 배당의 기준일이 12월 말에서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다가 기업들의 선택하에 정관 변경을 네. 통해서 뭐 이사회에서 배당금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됐잖아요. 이러한 변경 속에 발빠르게 대응한 것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대로 은행과 증권, 보험이 발빠르게 그렇구나. 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본인들이 이제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그런 의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뭐 금융지주가 가장 빠르게 정관 변경을 통해서 은행 주가를 많이 조금 끌어올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증권과 보험으로 이어지면서 ETF 수익률 측면에서도 지난 한 주간 굉장히 좋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정부의 밸류 기업 가치 제고 네. 내지는 밸류 프로그램에 네. 그나마 이렇게
뭐 향후 진짜 실효성과 진정성은 이제 확인해야 되겠지만 네. 그래도 성의를 보인 쪽이 금융보험증권이네요. 네, 맞습니다. 뭐 점검병도 빠르게 했고요. 그리고 배당에 대해서도 좀 개선을 하겠다. 투자자들과 소통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예, 아시겠지만 이제 4월에 아무래도 결산 배당이 또 지급이 되고 예. 분기 배당은 기준이 변경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분기 배당은 여전히 3월 말 기준, 6월 말 기준, 9월 말 기준일이 되기 때문에 4월에는 그 더블 배당에 그래서, 대한 기대감이 금융지주를 포함한 은행주에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네, 사실 이제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단순 뭐 지수 추종은 좀 네. 성에 안 찬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네. 뭐 곧버스, 인버스 2배 그리고 네. 아니면 뭐 나스닥 100 지수 수익률 3배로 추종하는 ETF 그런 상품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 네네. 그만큼 또 리스크도 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국내 ETF 시장에는 2배까지밖에 ETF를 네네네.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에는 3배, 레버리지, 3배 인버스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서학개미들도 적극적으로 특히나 이제 나스닥 지수의 뭐 3배짜리 레버리지 ETF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아시겠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크면은 이 가격이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0원이었던 ETF가 50% 하락해서 50원이 됐는데 다시 100원이 되기 위해서는 50% 상승하면 안 되거든요. 네네. 100% 상승해야 그렇죠. 될 정도로 이 하락에 따른 또 성과의 메이크업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뭐 3배 레버리지, 3배 인버스 ETF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호흡에서 진입을 하셔야 되는 전략의 상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주간 개인 순매수 상위를 보시면은 최근 그래도 시장의 상승세가 좀 좋으면서 인버스 ETF 쪽으로 지난 한 주간 투자자들의 자금이 좀 많이 몰렸습니다. 뭐 코스피 200, 인버스 2배 쪽으로 한 1,300억 원 정도 자금이 몰렸고 코스닥 선물 인버스로도 한 350억 원 정도 자금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국내 반도체는 약간은 주춤하지만 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하는 이제 미국 반도체에 대한 투자 열기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로도 한 300억 원 정도 자금이 유입이 됐고 보시면은 뭐 코덱스 미국 반도체, 그러니까 미국과 관련된 반도체 ETF들이 수급이 굉장히 양호하다. 지난 한 주간 이런 흐름을 보였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